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제보가 많아요. 예, 통신 기능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했고요. 자, 저 저희 한번 영상 하나만- 영상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하나만 틀어주십시오.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이제 예, 이건 뭡니까?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예, 63, 그 개항을 그 인천 상무님. 개항을 어떤 선거? 이재명이 그 총선에서 이겼을 때. 아 총선에 예. 그 민주당 이 대표가 예.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의 예. 인천 개항을 대표소. 예. 네. 이 보십시오. 이 그냥 지금 바로바로 이 그러니까 보시오. 이 요거를 떼지 않습니까? 가위로. 뭘 떼는 거죠? 여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붙어 있는 나네. 예, 붙어 있는 거. 그 당일 투표지 요 투표용지 붙어 있는 걸 띄고 있는 네. 거. 아 그 세모로 이렇게. 예, 떼는 거?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장면들이 있고 이거 보십시오. 저 왼쪽 예, 쪽. 자, 성북 저건 무슨 말씀입니까? 성북갑 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 인상. 저 무슨 말이에요? 예, 성북각의 방모 씨 이게 성관이 직원입니다. 예, 제가 성관이 직원을 불러가지고 그 정인신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 나서 1,680으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아 저거 여성분이 예, 이제 예. 설명하시는 거다. 네네네. 예,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3구 대선이죠. 3구 대선 때 그 개표소에서 3,793표 플러스 270을 8494로 이렇게 계산하다가 들켜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3,793에다 270을 더했는데 8,000 그러니까요. 얼마가 됐다. 4,000표를 늘리다가 적발이 된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로 있어요. 이 대표 30초 쓰실. 투표기 분류기에 들어가는 PC에는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서 랜카드와 무선회를 없애는데 거기 어떻게 접속한다는 거예요? 간단한 칩만 있어도 그거는 무슨 이때 연동이 전부 다- USB에 연결된 기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칩이에요? 근데 무슨 많이 칩? 알려져 있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유선랜과 와이파이가 없는데 무슨 칩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그러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아주 기초적인 건데 아니, 그러니까 투표기 분류기 무슨 칩이 연결돼 있냐고요? 그 안에 자체 전자 그 칩이 들어 있어요. 아, 이거 화면 그러니까, 비춰주세요. 그러니까 제 주도권 예전에 이재석 대표. 유선랜과 와이파이가 아닌 뭐가 연결돼 있냐고요? 자 추가로 이제 쓰신 시간이 끝났고 이 질문에 답변하시고 이어 5분을 쓰시겠어요? 아니면 딴 얘기 하시겠어요? 일단 하시고 제 이거 좀 틀어. 자 이제 드릴게요. 5분 네네. 시작합니다. 네네. 네, 그 이 대표니까 금방 말씀하시기를 이제 무슨 칩이 들어있냐 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전건데 보일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진도 있어요. 좀 더. 있나요? 제가 좀 네, 이게 네, 낙서가 돼가 네, 제보 받은 건데 네. 제가 요 개인 낙서라는 거 말씀드리고 네. 원래 이런 투표지 분류기 안에 네. 그죠? 이런 노트북 이 투표지 분류기 안에 노트북인데 네. 이 노트북 안에 이 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원래는요. 무슨 칩인데요? 자, 이게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요. 일반 국민 저는 제보를 받아가지고 이거 엔지니어가 이제 가져온 건데요. 자 그- 저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는 게 칩이 들어있는 있으면 안 되는데 칩이 칩이 들어있는 있다. 건 저 노트북은 그렇죠. 무슨 노트북이에요? 칩이 들어있으면 안 되는데 어떤 들어있다고. 노트북이에요, 저게?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가 되느냐 하면 17,000대 노트북이 있어요. 원래 투표 분류기 있잖아요. 사용하는 데가 17,000대가 사용되거든요. 그 안에 원래 물리적으로 이걸 제거해야 돼요. 원래 칩을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되지 17,000대 전부 다 물리적으로 제거되겠어요. 갖고 와보세요. 그 사진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 무슨 이제 칩인지 봐야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 대표를 보여주세요. 네네. 한번. 무슨 칩인지 아니, 보자고, 직접 무슨 한번 칩. 네. 갖다 주시면 저기 가서 한번 보세요. 이제 제보받은 네. 사진의 칩이라고 하시니까 네 거기 뭐 다른 작아가지고 잘 안 없어요. 보였는데 자, 제가 이거 자 이게 무슨 이거 칩이냐고 잠깐 저 자, 이 동영상 무슨 하나 칩이냐고 보면 물어보시는데 무슨 칩인데요? 무슨 칩인지 저 몰라요? 칩이 원래 그게요 없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돼 있어요. 물리적으로 원래 이 칩을 말하는 투표 이 칩을. 분리기에 그게 무슨 칩인데요? 그 칩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무슨 칩인지 모르시는 거죠? 노트북에는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걸 물리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칩인지 모르시는 거고. 17,000대 제가 제거할 수 알기로는 있겠는데. 자일링스 칩인가 이런 것들이 있고 한텔 시스템이라고 그 전자개표기 회사입니다. 근데 그 민경우 의원이 이제 4.15 총선 이제 낙선돼 가지고 위원 임기를 마치기 전에 한텔 시스템 관계자를 그걸 만났어요.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제보가 많아요. 예, 통신 기능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했고요. 자, 저 저희 한번 영상 영상 하나만-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영상 하나만 틀어주십시오. 좀
바꿔주시겠어요? 자 이제 예, 이건 뭡니까?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예, 63, 그 개항을 그 인천 장관님. 개항을 어떤 선거? 이재명이 그 총선에서 이겼을 때. 아 총선에 예. 그 민주당 이 대표가 예. 출마해서 당선됐을 때의 예. 인천 개항의 예. 대표소. 예. 네. 이 보십시오. 이 그냥 지금 바로바로 이 그러니까 보시오. 이 요거를 떼지 않습니까? 가위로. 뭘 떼는 거죠? 여기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갑자기 기억이 안 붙어 나네. 있는 예, 붙어 있는 거. 그 당일 투표지 요 투표용지 붙어 있는 걸 띄고 있는 거. 아 그 세모로 이렇게. 예, 거? 원래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장면들이 있고 이거 보십시오. 예, 자, 저거 무슨 말씀입니까? 성북갑 자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 인사. 저 무슨 말이에요? 예, 성북각의 방모 씨 이게 성관이 직원입니다. 예, 제가 성관이 직원을 불러가지고 그 정인신문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10표가 맞는데 기계가 오류 나서 1680으로 찍힐 수도 있거든요. 아 저거 여성분이 예, 이제 예. 설명하시는 거다. 네네네. 예, 이것도 한번 보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3구 대선이죠. 3구 대선 때 그 개표소에서 3,793표 플러스 270을 8494로 이렇게 계산하다가 들켜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더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적발이 돼가지고 3,793에다 270을 넣었는데 8,000 그러니까요. 얼마가 됐다. 4,000표를 늘리다가 적발이 된 이런 사례들이 전국적으로 부지기수로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 미래통합당에서 그때 뭐 황교안 대표가 미래통합당에서 그랬고 만약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만약 부정선거 감시를 이렇게 철저히 했다면 이런 증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63 예. 대선에서도 황교안 총리가 사전투표까지 하고 이게 사퇴를 했는데 사전투표 참관할 때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 사퇴를 하는 바람에 그 개표장에서 증거를 덜 찾은 겁니다. 이런 명백한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30초 네, 전입니다. 아까 그 칩은요. 자, 제가 예. 이 대표님께 따로 그 계획신당 보내드릴게요. 그 정보는 뭔가 왜냐하면은 칩이 뭔가를 네 아까 뭔가 물었으니까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 대표를 통해서 이 대표도 마찬가지로 계몽이 돼가 좀 진실을 알고 아니, 개명이고 말고 없이 인정할 아까 거는 좀 인정하고 아까 선관위에 대해서 이런 많은 국민들이 불신하고 이게 있구나.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물었잖아요. 잠깐요. 예. 무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현재 선관위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계속 여러분이 던지는 게 이제 이 뭐냐면은 대표 말씀. 부정선거를 굉장히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편적인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하는 거를 들이대고 거기다가 이제 저한테 뭐 하는데 아까 당장 노트북만 해도요. 자, 노트북이 완전히 기판이 뜯긴 사진이죠. 네. 그러면 그거는 누가 기판을 뜯은 거죠? 그건 확인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자료를 계속 들이미시는 거잖아요. 지금 노트북이 그냥 그러니까 그 칩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그거는. 뭐라 되면 2018년 6월 노원병에서 써 있는 거라는 그 선거 제가 띄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번도 그런 게 문제된 적이 없어요. 개표소에서. 그때는 안 드러났겠죠. 아니, 개표소에서 이걸- 발견을 안 했죠. 아니, 그렇죠. 드셔 네. 이 노트북을 그러면 개표소에서 뜯은 건 아닐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노트북을 어떻게 입수해서 까반지 같은 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사진 하나 덜렁 내면서 그 진위를 지금 아니, 여기서는 얘기할게요. 하기는 칩이 어렵고요. 근데 이 안에 제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변호사님 뭐 자일링스 이런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들으면서 가만히 있었던 게 뭐냐면은 자일링스는 죄송하지만 FPGA라고 해가지고요. 그거는 통신 기능이랑 전혀 상관없는 칩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이- 슈퍼 칩이 왜 거기 있냐? 여기에 계속 이제 계속 부정확한 정보를 계속 던지시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 걸 왜 그런 던지시냐고 자꾸. 슈퍼컴퓨터에 있어가지고 단순히 숫자만 카운트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자이런스 칩이라는 그 기능은 상당히 퀄리티가 높아서 결국에는 이 중앙 서버에 연동이 되면서 조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는 것이고 자일링스를 써서 실제로 조작한다는 우리나라 거는 전자개표기가 변호사님. 세계 각국의 부정선거의 주체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자일링스는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자일링스는 CPU 만들고 있는데 쓰는 거지 그런 수치 조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CPU를 그렇게 고성능 CPU를 왜 쓰냐? 이게 그 CPU 그 윌커슨 박사님의 그 말씀입니다. 노트북에 박혀 있는 CPU가 아마 자일링스보다 몇 배는 빠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그냥 누구 박사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 박사를 데려다 놓으시든지. 그러니까, IBM 관련 그러니까 검증을 할 거면은 확인된 정보를 갖고 하셔야 되는데 확인된 계속 그냥 어디 정보입니다. 영상 단편적인 걸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폄하하지는 마시고요. 영상 하나를 가져와서 그렇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투표지 이 분류기 대표 혼자 지금 인지 안 하고 있지. 이것을 투표지 보고 계시는 분류기 올라가는 국민들도 거 이런 영상 같은 것도요. 네. 아까 보면은 아까 보이면 서 보이잖아요. 99 이렇게 일방적인 미분류로 가는 주장이었잖아요, 거. 아까요. 미분류 투표지가 올라가는 거 다 보이고 하는데 그냥 안 보인 데서 그냥 이런 게 있다고 해서 넘어가시려 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않다니까. 이 대표처럼 다 그렇지는 그리고 않아요. 실제로 이 대표 아까 몇 초 봤어요? 있는 거 다 봤잖아요, 우리 아까. 몇 초 그거 보고는요. 이제 예. 더 디테일하고 더 상대방을 많이 본 사람들도 처음에 있는데 함부로 가져하시고. 그렇게 처음에 999에 시작해가지고 1001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99 떴잖아요. 지금 보면은 투표지 분류기에 그리고 미분류가. 실제로 2020년 4.15 총선 때 저 한번 슬라이드 바꿔주세요. 그 4.15 총선 때 정진석 위원이 지다가 개표 참관인이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해가지고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일보의 김방현 기자가 사실 조중동 중에는 처음으로 부정선거 관련된 기사를 썼지 않았습니까? 1차 개표 때 80표였는데 항의를 하고 리세트를 하니까 170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게 세팅 값이 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방지대 이렇게 설명을 할 때 항상 개표 참관을 할 때 이 이게 세팅이 돼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껐다 켤 수 있으면 껐다 켜게 하라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실제로 2002년부터 전자개표기에 7% 오류율이 생겼는데 포항에서 개표할 때도 7% 오류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자개표기 자체가 오류가 있고 또 조작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쓰고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살아났다니까요. 실제로.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정상적인 경로 재검표를 하겠다고 선언했던 거잖아요. 재검표 그러니까 이상하다. 이거 그때는 그냥 껐다가 킨 거예요. 그러니까 재검표 했잖아요. 재검표 해가지고 정정하겠다고 했던 것이고 그때 투표 개표 참관이 거기에 동의해서 진행한 거잖아요. 근데 껐다가 키지 않았으면 그 원세 상태로 진행됐으면 정의석 의원이 이길 수가 없죠. 아니 그럼 껐다 켰는데 그게 그 기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면 세팅이 되니까 처음에는 조작된 그걸로 해서 조작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다가 껐다 키니까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상황에 맨 대해 처음에 가지고 전자개표기를 처음에 키는 사람 그 키. 그때 재검표란 이유에 대해 가지고 그때 그 주장하는 정진석 의원 측 관계자의 말이랑 그 당시에 있었던 개표 사무하시는 분들 말이 다른 건 알고 계시죠? 그 분이 주장하시는 바로는 1, 2위 투표 차가 많이 나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장 찍은 그림이 다 있으니까요.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하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게 다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일방의 주장에서 아니 하는 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직접 찍고 제가 직접 평가하고 제가 참관도 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근데 그랬었습니다.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게 예.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무슨 뭐 지나가는 영상 하나 갖고 그다음에 자료 가지고 이렇게 외치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선거 제도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게 투명하고 공정한 투개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자, 이게 거예요. 전한길 대표 측에서 5분을 이어가시는데 네, 제가 아까 할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몇십 점 빼드릴게요. 이제 11시가 임박했으니까 이 토론이 종료될 때쯤에 잠깐 30분을 이어가실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일단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것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나라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전산화입니다. 전자투표 시스템이 사용하고 또 우리나라도 전자투표 시스템이 들어온 2002년도부터 처음으로 이런 문제 의혹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쓰다가 해킹 위험이 있음을 알고는 없애고 옛날 방식 수작업으로 하는 개표 직교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전자투표하면 빨리 하고 좋잖아. 수작업은 오래 걸린다 했는데 작년 독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보다 독일 유권자가 많거든. 5천만 가까이 되는데 하루 만에요. 투표, 개표, 직교까지 다 할 수 있대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전자투표 시스템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냐. 하지만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의혹이 많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왜 꼭 써야 되는지 저는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주장하는 건 간단합니다. 이 주장은요.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도 누구든지 대한민국의 투표 시스템이 정말로 정직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되기를 바라는 어떤
어떤 국민이라도 이는 반박하면 안 되고 누구나 다 동의하고 그래 맞다. 현재 우리 선관위 신뢰도가 50%도 안 되는 마당에 왜 그래 됐을까? 그 원인이 우리가 쭉 이야기하는 사전투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전자투표 시스템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투표 용지 집어넣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투표 이제 투표함 뜯고 닫는 것도 한 번 뚜껑 열면 찢어지도록 봉인지가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선관위에 대해 신뢰가 가는데 왜 선관위는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여도 표 안 나고 투표함에다 투표 용지를 뭐 1000장 만장 집어넣어도 다시 뚜껑 붙이면 돼요. 왜 그렇게 할까?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선관위라는 자체에다가 왜 그럴까에 대한 답은 딱 넉 자입니다. 범죄 의도, 범죄 집단이랑 퍼즐 딱 다 맞아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러면은 대만처럼 전환길이 주장한 대로 왜 안 해주죠? 수개표 수작업을 하자고 반장성으로 돌아가자고요. 일본처럼 직접 자기 투표 용지에다 자기 이름 쓰게 하자고요. 독일 보세요. 전자투표 시스템마다 원래 수작업으로 돌아가잖아요. 프랑스도 그렇잖아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는 나라에 공통적인 부정성이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국민이 분열되고 다가오는 선거 때마다도 늘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데 저는요 이 대표가 잘 되길 바라거든요. 저는 이런 의견을 들어가지고 제도권에 계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전환길처럼 이런 주장하면은 아니 우리가요 저는 좀 지식이 짧지만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박사학위 가진 사람 많습니다. 통계학자 많습니다. 그들이 이준석 대표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헛개비 보고 전부 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대표도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수긍을 해주면 좋겠는데 저는 오늘 느끼면서 벽을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아요. 아니, 국회의원 맞나? 아니, 이 사람 완전 선관위에서, 선관위 이중대야? 선관위 대변하러 나왔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잠깐요. 네. 인신공격성 발언. 인신공격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했다면 제가 사과할게요. 저는 전환기 씨가 선관위 표현만 있잖아요.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분이 국회의원이라면 우리 국민의 목소리지 않습니까? 개혁신당이지만은 당을 떠나가지고 우리 국민의 저는 일반 평면 아닙니까? 그죠?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이면은 맞습니다. 이거는 좀 부정 의혹이 있는 것 같네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저는 좀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게 지금 소망하는 바고요. 그래서 그래도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제도권에 계시잖아요. 아까 말 이거는 개혁신당을 위해서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을 위해서 그렇고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렇고 어떤 국민을 위한다면 이거는 개선돼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저 선관위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많고 국민 절반 이상이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1200건의 비리, 친인척 채용 당연하다. 우리 가족 회사다. 무슨 놈의 집단이 그런 집단이 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면 그래 선관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하자는 목소리를 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인정하지 않는다 치더라도 이런 목소리 정도는 들어주는 것이 국회의원의 하나의 국민을 생각하는 저도 오늘 이 토론 자리에 그래도 이준석 대표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저는 잠깐만요. 예. 이제 11시가 넘을 때까지 5분을 네네. 쓰셨어요. 계속 가야죠, 뭐. 예. 자, 이에 대해서 네. 이제 답변을 하실 거고. 네, 좀 궁금합니다.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제 30분, 11시 반까지를 연장하시는데 합의하십니까? 네, 저는 합니다. 네. 그럼 1차적으로 30분을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도 좋고 네. 자유롭게 또 말씀하셔도 됩니다. 시작하시죠. 네. 저는 전환길 대표가 뭐 저한테 감정 호소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감정 호소 플러스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근데 저는 믿기지가 않는 게요. 네네. 첫 번에 박은 게 이준석은 부정선거 당선됐다 하잖아요. 저는요. 아닙니다. 오늘 제가 경찰서 갔다 왔거든요. 이제 또 아니에요? 아니 저는요. 네. 야 이준석 너 부정선거로 안 하셨어요? 앞뒤 맥락의 말이 그대로 예, 해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라고 하신 걸 알고. 자, 네네. 이준석 대표는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아세요? 아시잖아요. 고발이 했었으니까. 1월 30일 날 방송 내용이고 오늘 제가 경찰서 갔다 왔으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표현했죠. 방송 내용 지금도 있어요. 전화뉴스에. 무조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개선하자면 무조건 음모론자라고 치부하는 자꾸 이준석 대표 그러니까
왜 자꾸 이걸 부정선 의혹을 제기하면 개선하려는 목소리 내야지 음모론이다라고 치부하지? 이제 그런 아니, 사람들의 제가 공통점이 음모론이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오늘도 제가 얘기하지만은 네네. 지금 제시하는 것 중에서 네. 아까 제가 말한 시나리오에서 결국은 다 백화점식 열거 외에는 시나리오 못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그게 어떻게 백화점식 열겁니까? 맞죠. 아니 아까 아니,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아니, 그 변호사님 있었다는 잠깐만요. 증거를 얘기를 하는 네, 거죠. 변호사님 주장을 하시는 거고 백화점식 말씀하세요. 열거가 아니죠. 국민의 상식선을 봤을 때 부정선거를 하려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부정선거라는 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위험한 행동이라는 거는 딱 필요한 지점에 아까 제가 말했죠. 저 같으면 투표 시점에 하고 뒤에는 투표 시점이 됐으면 뒤에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끌어들인 게 뭐냐면은 나중에 투표율을 예측하지 못해 가지고 나중에 개표할 때 그럼 부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걸 보정하기 위해 넣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사실 앞에 투표할 때는 안 해도 돼요. 그러면은. 아니요, 해야죠. 제가 답변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네네. 그러면 개표할 때만 숫자 조작해가지고 해놓은 다음에 나중에 그걸 맞추기 위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꼭 굳이 3단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논리를 받아들여도 2단계만 하면 완벽해요. 근데 굳이 3단계를 해야 되는 이유는 민경욱이 투표 부정으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개표 부정을 얹어야 되고 그걸 또 그럼 투표 부정과 개표 부정을 왜 동시에 하냐라는 말을 얹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가가지고는 걸릴까봐 이제 그걸 또 숫자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여러분은 선관위가 뭐 여러 가지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가지고 악의 축을 상정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은 모두 매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시작할 때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은 매수된 거잖아요. 왜냐?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 이재명 정부와 거의 사활을 걸고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관점에서는 부정선거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 안 들어주면은 조희대는 포섭된 사람이에요. 그게 전한계 씨가 아까 얘기했던 왜 말을 안 들어주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말 안 들어주면은 이렇게 멀잖아요. 그렇지 지금 않습니다. 멀쩡한 조희대 대법원장 이재명 정부랑 지금 거의 불공대천으로 싸우고 있는데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그런데 네. 여러분한테는 우리 부정선거 안 들어주니까 이 사람은 카르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선대엽 않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선대엽이라는 분 계속 지금 그거는 논리적 비약입니다. 들어보세요. 네. 천대엽이라는 분 민주당 의원들이랑 계속 다툼이 있는데 네. 이분도 이번에 선관위원장 됐고 여러분 소송해서 여러분 편 안 들어줬다고 나쁜 사람 이렇게 된 거고요. 자 한동훈 그리고 여러 가지 검찰총장 이하 소위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 여러분이 하라는 수사 안 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부 다 카르텔 된 거고요. 그다음에 뭐 방송 3사 여러분이 논리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보정치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부정한 여론조사를 한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의심을 갖고 있고 합리적 의심이 있는데 왜 우리의 말 안 들어주느냐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이상한 사람 만든 사람이 지금 한둘이냐는 거죠. 거기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때려 쓰는 게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자, 예, 예. 거기다가 이제 관외 사전투표를 문제 삼아야 되니까 우정사업본부가 통으로 매수됐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전국적으로 배송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우정사업본부는 기본적으로 매수돼야 되는 거고요. 뭐 선관위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 참관인들은 또 여러분 또 밥벌이해야 되는 대상이니까 여긴 또 괜찮아요. 여기는 그냥 나태한 것이고 여기는 그냥 좀 부주의한 것일 뿐이다. 매수는 아니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전부 다 자의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경찰도 분명히 호송해야 되는데 호송 제대로 안 했다고 할 테니까 여기도 매수됐을 거고요. 저는 이게 여러분이 만들고 여러분이 그 땅 증명하고 싶다는 부정선거를 위해 가지고 증거는 없는데 여러분의 의심 시나리오에 따라 가지고 그 시나리오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카르텔이 돼야 되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아니 네. 그리고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아주 슬림하게 딱 떨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투표, 개표, 나중에 걸릴까봐 집어넣는 표까지 모든 말을 다 해야 되고 여기서 민경훈까지 챙겨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껴있는 사람이 한통속이다라고 하지 않으면은 논리가 허물어지기 때문에 이 거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여러분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서 여러분이 핀포인팅 해가지고 여기가 문제다. 이러면 제가 차라리 누구 답변할게요. 설득하기 쉽지 몰라요. 근데 이거는 거대 매수 거기다가 투개표 사무원 중에서도 개표하는 사람들은 좀 믿을만하고 투표 관련 믿을만하고 개표 관리관은 또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그냥 마음대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자, 네. 자 잠깐요. 이제 이 대표 쓰셨으니까. 네, 이제 제가 또 할게요. 5분 하세요. 네. 그 이 대표께 있잖아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다면은 저 사람들 돈 벌려고 일부러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욕먹어가면서 음모론자라고 욕먹고 이상한 또라이 취급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된다라고 싸우고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부정선거 의혹만 이야기하니까 음모론자다, 극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분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도 중앙선관위 앞에 가면 천창용 대표 이런 분은 생계도 포기해가면서 제발 선거제도 개선하자고 하거든요. 그분이 무엇을 더 명예를 얻고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진정성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요. 금방도 말씀, 일반 사람들이 금방 딱 가지는 게 이 대표의 마인드입니다. 아니, 저는 투표 개표장 가보면 300명이 강당에 가득 들어가지고 600개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누가 거기에 부정표를 속이겠냐. 요게 일반적인 생각이죠. 저는요. 그래 지금도 그 투표 개표소에 가서 저희 집 사람도 공무원 아닙니까? 너무나 많이 가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명예가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이렇게 피켓 들고 그러면 선거 사무원으로 간 사람도 전부 다 매수됐단 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투표 관리관으로 가는 사람도 또 매수되냐 묻잖아요. 그렇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굉장히 치밀하게 전방이 투표, 개표, 집계까지 그 속에는 이제 전자투표 시스템 조작까지 해킹까지 합쳐져가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 저도 1년간 공부하고 알았어요. 저도 몰랐을 때는 이 대표처럼 똑같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는 사람 떨어져가 핑계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했다니까 저도요. 하지만 알고 난 뒤에부터는 이거는 거대한 조직과 거대한 자금이 들어가 있는 뭔가 있다라고 저는 느낌이 왔어요. 근데 그게 결과로 드러나는 게 지난 캐나다에서 공식적으로 캐나다 정부에 중국 개입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거든요. 영국 정부에도 공식적으로 중국이 영국 선거에 개입했다 그래요. 필리핀도 호주도. 그러면 아까 우리 뭐 중국 이런 이야기 나왔지만 저는 중국에 대해 확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예를 들었어요.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갔을 때 미사일 쏘고 전투기 보내고 해서 얼마나 많은 4년간의 희생을 치릅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이브리드 전쟁이라 생각하면 또 퍼즐이 맞아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중국이라 칩시다. 우리 남한을 미사일 한 방 쏘지 않고 전투기 한 대 보내지 않고도 점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선거입니다. 왜요? 6조, 10조, 몇십 조를 집어넣더라도, 그죠? 한국에다가 국회의원들 매수하고, 더불어민주당 매수하고, 국민의힘 일부 매수해가지고, 수조 원, 수천억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방법도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 통해서 제일 먼저 뭐 하느냐? 친중 정치인을 당선시키면 돼요. 정치인을 이꼴로, 뭐 정치해 보시고 계시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조직을 운영하려면, 그죠? 거기에 당연히 넘어가죠. 또 중국 차이나머니가 그대로 드러나 아닙니다. 제 한국 기업 인양 들어오기도 하고 로펌을 통해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 경로로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나머니와 관계가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그러니까, 있는 예, 거예요. 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요. 전투기 보내고 미사일 쏘가지고 한국을 점령하는 것보다 차라리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데 수십조 원, 수조 원을 써서라도 한국의 친중 정치인 당선시켜서 친중애적인 법률을 만들어. 그런 그죠? 법률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민법선만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을 저절로 점령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친중 정치인 당선시키는 게 바로 방법이 투표예요. 선거에서 모든 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유혹이 생기잖아요. 아, 이거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중국인지 확증은 하지 않지만 이런 속에서 퍼즐이 또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이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면 투표 사무원도 매수하고 사법부도 매수하고 이것도 매수 방송도 다 매수한단 말인가? 이렇게 물으면 굉장히 무지한 모른다는 저도 그랬습니다. 이 대표처럼. 그냥 중국만 하면 된다. 아, 예를 들면 그렇다는 중국만 겁니다. 잡으면 된다. 그러면은 나라를 퍼즐이 모르는 맞아 게임이잖아요. 들어간다는 나라를 겁니다. 모르는 게임이 예를 들면 중국만 왜냐하면 잡는다. 실제로 중국이 캐나다에 개입했고 영국에 개입했고 그리고 호주에도 개입했다는 이미 필리핀도 개입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한국에 개입 안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대표님 논의 잘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 개입했다고 됐습니다. 얘기했죠. 예, 자, 네. 이제 다시. 이준석 대표 예. 시간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표님 말씀을 다 네네. 이해하면 그건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꿈꾸는 세상 그런 네. 거에 대한 얘기고 그 근데 퍼즐이 맞아 들어가니까 신기하다는 퍼즐은 본인이 끼운 거고 검증은 안 됐어요. 그런 거고. 아니요, 의혹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데 그냥 본인이 소설이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예, 아까 소설이죠. 많이 예, 보여드렸는데요. 근데 자, 우리 이게 보면은- 전부 다 지금 만든 조작한 예,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 카르텔 매수에 있어가지고 다 매수된 게 아니다. 그런 네. 의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 거대한 조직이 하다못해 우정사업본만 해도 네. 전국의 투표용지를 관외 투표용지를 배송하는데
여기서 이걸 다 매수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이게 양심 선언이 한둘이라도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양심 선언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박동건 씨랑 한성천 씨 그러니까 성관이 지원자인데 그런 거고. 믿는 두 번째, 분이 그분이 노조위원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네네네. 두 번째. 자, 그다음에 좀 이상한 게 뭐냐면요. 이 부정선거 네. 조직은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먼저 나온 게 2020년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했죠. 만약 여러분 주장대로라면은. 네. 그다음에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부정선거를 안 했어요. 맞죠? 부정선거 했습니다. 아, 했어요? 예, 예. 근데 네. 오세훈과 박영선이 붙었는데 오세훈이가 이겨버렸다. 왜냐하면은 당일 득표율이 높았고 그 당시 조작값이 오케이. 적었기 오케이. 네, 들어봅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자,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 선거의 꽃이 대선인데 네. 대선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는 부정선거 조직은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해 가지고 삼중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투표도 조작하고 개표도 조작하고 나중에 전산 집계도 조작해야 그렇죠. 되고. 그런데 그렇죠. 이 삼중 부정선거 망을 뚫고 네. 윤석열은 당선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어. 원래 아까도 뭐 있잖아요. 아니, 여론조사 그러니까 잘 있지만 우선 한 번에 윤석열 몰아서 대통령에 그러니까 대해서도 반대편에 부정선거를 그냥 했지만은 실패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윤석열 예, 대통령이 제가 월등하게 정리 한번 표를 할게요. 얻어버려가지고 제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네. 그러면은 이 부정선거 카르텔은 결국에는 그 대선에서 실패를 딛고 그러니까 네.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두 번의 이런 부정선거 세력으로서 뼈아픈 패배를 경험하고 나가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이 부정선거 카르텔이 또 이 삼중 체계를 가동했는데도 불구하고 역대 최다 패를 당합니다. 이거는 왜 그렇죠? 작전에 실패일 수도 있고. 조작값이 네. 덜했다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조작값이 이번에는 네. 6.3 대선은 조작값이 완전히 아 근데 돌렸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조작 예. 시스템이라는 게 보면은 아까 예. 말한 대로 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인지하지 못하는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조작값을 미리 맞춰놓고 그걸로 투표 개표 조작을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근데 거기는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그리고 그러니까- 대표님 자 그럼 잘 나라를 먹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라를 제 먹는데 시간이니까 그러면은 예.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이때 문재인 때 그리고 이럴 때는 이 조직이 그 숫자 계산을 잘해가지고 선거를 이기고 그리고 공교롭게 김종인 이준석이 들어온다면은 3연패를 하고 계산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김종인 이준석 사라지고 나니까 계속 또 이제 부정선거 세력이 승리하고 있는 거네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조작값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조작값의 이준석 정도가 다 달라지는 김종인 거예요. 이준석만 만나면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실수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 만났을 때는 얘네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예전에 성공했던 부정선거를 그 조작값을 낮추기 아. 위해서 이 개인 도장 날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쇄 날인을 해서 위조 투표지가 너무 쉽게 만드는 거고 중국 그러면- 관련돼 가지고 그냥 이거 제 추측인데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제가 했지 네.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리고 김종인이라는 사람은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를 계속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당 대표로서. 근데 저희가 그 당 대표로서 받아봤던 여론조사의 추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투표 결과지와 크게 추이가 다르진 않았어요. 뭐 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차 범위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이 여의도 연구원에 그 조사시켜가지고 파악한 것 아니면 저희가 어떤 다른 사설기관에 또 샘플 많은 걸 시켰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온 조사 결과는 이준석이 잘못 시켰을 리는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김종인 이준석이 근데 윤 대통령도 그 나중에- 조사 결과 받았잖아요, 그죠? 뭐가? 윤 대통령도 조사 결과 받았잖아요, 그죠? 받았어요. 그건 그 근데 윤 대통령이 그랬죠. 왜 내가 0.73%밖에 못. 그거는 저희가 한 조사 결과랑 그 이상을 받았는. 그건 저희가 한 조사 결과랑 네. 나중에 4천 샘플 명태균 씨가 따라온 조사 결과 달아가지고 명태균 씨가 맞는데 왜 당에서는 엉터리로 하냐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뭐라 한 거고 오히려 당에서 한 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나쁜 놈들 있다 쳐요. 아까 뭐 전환기 대표 말처럼 뭐 중국 사람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조작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데 왜 그럼 여의도 연구원에서도 한 조사 결과의 움직임과 비슷하게 나왔을까? 여의도 연구원도 그러면 중국 세력이 장악한 거냐가 또 의심해야 되는 거냐? 이래 생각해요. 아니 그래서 제가 여심이가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여의도 연구원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그 개입하고 변호사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요. 여의도 연구원은 여심위에 제출 안 합니다.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방금 여심위가 제보고 있다면서요. 여의도 연구원은 여심위에 등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의도 연구원은 정확히 조사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연구원에서 동일한 조사로 나왔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영향이 닿는 것도 아니고 여심위라 하셨는데 여심위는 여의도 연구원이 보고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그 설정값과 여의도 연구원의 누군가가 똑같은 값을 일부러 맞춘 거예요. 맞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의도 연구원도 중국에 당했던 거고. 제가 한마디 이대 말씀- 시간 우리 차례죠. 끝났고요. 네, 우리 차례. 그 우선 지금 아까 저렇게 해서 뭐 네. 카르텔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한 거기에 대한 약간 그 보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정의하는 카르텔이라고 하는 건 핵심적으로 지금 전체 선거를 시스템을 짜고 어떻게 조작할 것인가를 짜고 그다음에 이걸 조작을 전체적으로 지시하는 극히 일부
모르는 극히 일부 거기는 중국이 개입돼 있을 거라고 실제로 행동하는 거 개입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누군가도 개입돼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전체를 시스템을 짜는 사람을 전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같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카르텔이고 뭐 우정국에 누가 카르텔이고 이거는 조이대 대법원장은 전혀 관계 없고요. 단지 지금은 카르텔은 내가 말한 그런 핵심 인력 한국을 선거 조작을 통해 가지고 한국을 정말 민주당 100년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세력이 핵심 카르텔이고 나머지는 자기 이익에 맞춰서 이익에 부합돼서 이게 왔다 갔다 뭐 거래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선관위를 보호하는 사람을 넓은 의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실제로 카르텔은 정말 핵심적으로 조작에 관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준석이나 김종인 같은 사람은요? 우정사업본부는 카르텔이 아니죠. 우정사업본부는 그게 핵심이 뭐냐면 외국에서 오는 거나 그다음에 관내 사전 투표의 그 투표 용지들이 전부 다 중앙 집중국이라는 우체국에 다 모여요. 맞아요. 예? 예. 그리고 그 안에는 참관인도 없고 양당 참관인도 없고 오로지 노조원이 중심이 된 사람들만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이거는 완전히 무법천지라기보다는 아무 관습도 받지 않는 그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제 생각에는 해외 투표, 국외 투표자 정말 김문수 후보가 단 한 군데밖에 이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